자 봅시다. 바자 이코노미 했으니까 마자 이코노미 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이야 얘들아.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된다 얘들아. 그랜드 바자라고 하면 터키나 이런 이제 중동권 문화에서는 시장을 바자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랜드 바자 하면 대시장 제일 큰 시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아무튼 뭐 자주 쓰이는 단어야. 우리 이제 시장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켓 이 정도만 생각하니까 저 단어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저 단어가 제일 먼저고 제일 오래된 단어예요. 마켓보다 훨씬 더. 알겠지? 저게 원조야. 어쨌든 뭐가 원조냐에 또 따진 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시장 경제는 피처에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동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표 하나만. 됐죠? 특징을 가지다. 됐지? 내가 이렇게 직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뭐 have featur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feature로 생각해도 되거든. 중요한 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feature가 동사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면 되게 당황할 거거든. 알겠지? 왜? 문장 전체에 동사가 없으니까. feature를 명사로 보면. 알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feature가 있든 말고도 무슨 뜻이 있냐면 대서특필하다. 뭔 얘기냐면 이제 그 독점 기사 같은 것들, 아주 중요한 기사들을 갖다가 낸다는 얘기라서 특집 기사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특집 기사. 근데 봐봐, 결국 기사라는 거는 특정한 소재를 다루다라서 기본적인 뜻은 다루다야. 딜윗이에요. 동사로서 쓰일 때 생각보다 범위가 많다는 거. 됐지? 언론에 유포하다라는 단어까지 있다는 거까지 이해해야 돼. 언론에 유포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쌤이. 알겠지? 브로드캐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이. 그래서 너네가 아는 단순하게 뭐 이런 뭐 특징이 있다, 특성이 있다 이런 설명문 말고도 되게 다양한 범주에서 쓰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동사로 쓰인다는 게 핵심이다. 자, 어쨌든 시장 경제는 feature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이니까 아주 명백하게 유연한, 됐지? 명사야 이게. price setting,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대요. 됐죠? 이건 어떤 거냐면 that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메커니즘을 꾸며주는 거야. 자, 봐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다 나왔어요. 뭐래? 우리 시장 경제는 유연하다예요. 됐죠? 그런데 얘는 어디 위에 자리 잡은 거냐면, 어탑이니까 위에 어디 위에 자리 잡은 거냐면 조금 더 enduring 하면 원래는 견고한 정도로 해석을 하시죠. 왜? endure가 견디다니까 enduring 하면 견고한 거거든. 아주 잘 견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야 오랫동안 견딘 거니까 뭐야? 지속적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원래 뜻이 있어. 견고한도 있고 지속적인도 있어. 지속적인 유대가 있었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공유되어져 있는 문화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져 온 무언가가 있어. 그 위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건 뭐냐면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 자, 뭘 알고 있어요? 이 사는 사람과 판매자들은요 동시에 뭘 알고 있냐면은 서로의 제한점을 알고 있어요. 제약을 알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델리의 바자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문에서는 주제를 먼저 얘기했어. 이건 도입도 아니야. 주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얘기해 준 거야? 예시가 나온 거야.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주제를 찾으러 갔어야 돼. 예시를 보면서 주제를 찾으러 갔어야 되니까 단어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주제를 내줬어. 야, 어떻대? 플렉시블하대. 그 플렉시블한 예시인지 단어를 찾으면 되니까 이 지문은 쉬워요. 이해되니? 근데 3점이래. 그럼 뭐가 어렵다는 얘기야? 단어 뭐 하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근데 이걸 내가 뒤집어 보자, 얘들아. 뒤집어 보자. 만약에 예시가 먼저 나오고 주제가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예시들을 종합하면서 주제를 찾아야 되지. 맞지? 그런데 결국 단어를 물어보는 거는 이 단어가 맞아, 저 단어가 맞아를 물어보는 거는 주제에서 나올 거잖아. 맞잖아? 이걸 거꾸로 놓으면 단어 문제가 극악이 되는 거야, 난이도가. 이해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놨고. 대신에 너무 이렇게 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내냐면 처음에 도입부는 내줘. 소재는 알려줘. 야, 우리 뭐 사회학이 이거 얘기할 거야. 그리고 예시 한참 얘기한 다음에 본론은 맨 밑에 나와. 됐지? 그런데 사회학을 얘기하면서 점점 좁혀나가는 과정이니까 문제는 풀 수 있어. 중간중간에 however가 있으면 앞에 단어는 동그라미였으니까 뒤에 단어 세모네? 3번 맞네 틀렸네.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논리가 엄청 촘촘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주제가 맞냐 안 맞냐까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글을 쓰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서 요걸 거꾸로 내면 단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요걸 정순서로 내면 단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제 뭐야? 플렉시블이야. 그럼 문제들은 다 어떤 거야? 플렉시블 한지 안 한지만 체크하면 끝나.
알겠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지문의 내용상 맞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무튼 어려워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3점이니까 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팜정을 팠거나 장난질을 쳐놨단 얘기야. 그걸 찾으러 가면 돼. 이해됐지? 보자. 자, 넬리의 바자에서는요, 바이어와 셀러들은 can access, 뭐 할 수 있냐면 접근할 수가 있어요. To a large extent of the financial constraint. 봐봐. 자, 경제적 제약이에요. 경제적 제약인데 아까 위에 뭐가 있었냐면 잘 보세요.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해 놓을게. 경제적 제약과 다른 서로의 restriction은 똑같은 거야. 근데 알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접근할 수 있어야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패러프레이징이라서 2번이 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이미 3점이니까 뭐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뭐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되게 촘촘하게 문제를 봐가야 돼. 근데 봐봐. 이게 봐봐. 이런 문제도 있어. restriction도 문제잖아. 맞지? 그럼 restriction의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서로 엮여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2번이 틀렸으면 1번도 틀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2번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지? 두 문장이 엮여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눈치껏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the other actor, 그래서 다른 행위자들이요, have in their everyday life,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뭘 그런 판단하는 거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재정적 제약을 알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가 한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시장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유연하긴 하지만 가격을 무한대로 넓힐 수는 없어. 됐지? 그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때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할 때 돈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장 원칙이야. 왜? 관광객은 와가지고 뭐 할 거야? 뭐 물 하나를 사더라도 얘네 돈은 무한해. 그래서 오늘 돈을 쓰러 온 거잖아. 맞잖아. 여행을 간다는 거. 그렇잖아? 돈을 벌러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현지인이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아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 하나를 돈을 받더라도 관광객한테는 1,000원, 2,000원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되는 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나라들인 거야. 됐니? 근데 난 이게 선진국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중동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가 많은 도시가 어디야?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은 다 이렇거든? 내가 가본 결과 다 이렇거든? 정가가 없어 별로. 호텔이나 이런 데만 정가가 있고. 근데 거긴 애초에 비싸잖아. 맞잖아. 사이다가 밖에선 1,000원인데 호텔 문짝을 넘어가면 7,000원으로 둔갑하잖아요. 이해돼? 쌤 하얏트에서 내가 뷔페를 되게 내가 하얏트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랜드 하얏트 호텔 되게 좋아해. 그 이태원에 있는 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가 왜 좋냐면 또 하얏트 홍보대사네. 언덕 끝에 있어 이렇게. 진짜 언덕 끝이야. 이태원 언덕 끝에 있어. 경리단길 맨 끝에 있거든. 그래서 뷰가 일단 좋아. 다른 호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뷰예요. 그렇죠. 남산타워가 보이고 반대로는 이제 뒤로는 이제 앞에 길이 다 보여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여름에 꼭 가시길 추천하는데 수영장이 일단 존나 커요. 이쁘게 만든 수영장이 아니야. 거의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레일로 치면 수영장에서 6개 나올걸?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운동으로 배운 사람이지 물장구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게 너무 좋아. 근데 호텔 수영장 대부분 가면 요만해가지고 인피니티 풀이래. 환장하겠다니까. 자유형 한 번 가면 끝나. 자명하잖아. 바로 부딪혀. 알겠지? 근데 여기 오면 자명을 해도 안 끝나요. 내가 숨이 차.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상이야. 알겠지? 일반 크기로 아무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이렇게 언덕으로 된 이렇게 할게. 언덕으로 된 이렇게 요 수영장 옆에야. 옆에 어딘데 여기 공터가 있는데 이렇게 단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왜 눕는 거 있잖아. 선베드를 해놨는데 여기서 물이 나와요. 여름에 물이 나와서 저기가 마치 뭐처럼 해놨냐면 그냥 발 벗으면 다 수영하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책 읽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누워 있으면 진짜 계곡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 그래서 밖에서 안 보여. 근데 어쨌든 언덕 끝이니까 언덕 위니까 여기 객실에서 굳이 보려고 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빗한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진짜 많고 난 여기에 진짜 부자들이 옛날에 들은 게인데 진짜 부자들이 전통적인 부자들이 하얏트에 회원권 끊는다 그랬거든. 난 이해를 못했어. 왜냐 하얏트보다 더 좋은 혜택들이 많잖아. 비싸고.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알겠어. 아무튼 내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그래서 뷔페를 갔다. 뷔페를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목이 너무 막히는 거야. 그날이 내가 퇴산 날이었어. 회사를 때려쳤어요. 회사를 때려치고 약간 막막하잖아. 근데 왜냐면 내가 정이 들었던 회사인데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그날 이제 내 생일이라서 내 생일날 퇴사했어요. 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날 먹은 것들이 좀 체했나 봐요. 아무튼 좀 속이 안 좋았어. 속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좋은 데 왔잖아. 예약을 다 했잖아. 그래서 막 뷔페를 먹고 있었어. 어차피 먹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누르면서 이제 먹는 걸로 누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이다 하나만 시키자 그랬거든. 근데 나는 당연히 뷔페니까 사이다가 공짜인 줄 알았어. 당연히 내가 갖다 먹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대. 시켜야 된대. 그래서 뭐 해봤자 뭐 한 6, 7천 원 하겠지 하고 시켰거든. 그지? 15,000원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이다가 어디 미국 거냐, 유럽 거냐?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칠성 사이다였어요. 내가 또 칠성만 먹거든,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위에 이제 뷔페는 1층에 있고 1층 옆에 그 커피 마시는 데 있거든. 거기선 7,000원이에요. 똑같은 캔이 가격이 달라요. 왜? 뷔페 안에서 먹는 거 독점 중에 독점 아니야? 뷔페 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사이다랑 이렇게 다 챙겨와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뷔페 안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이 막힌다는 얘기고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응급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도 되는 거야. 15,000원. 같은 의미로 미니바도 15,000원 받아요. 미니바는 심지어 크게 작아. 됐지?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카페로 오면 그 카페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 여기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다 가격이 좀 낮은 거예요. 7,000원. 그리고 아예 이제 이 하얏트에서 한 5분만 걸으면 바로 옆에 편의점 있거든? 당연히 1,200원이죠. 됐죠? 쌤은 한 5분의 거리 때문에 15,000원을 지불한 사람이야. 나도 사실 몰랐어. 모르고 나갈 때 계산할 때 뭐가 안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2분의 1을 했는데 뭐가 떨어지질 않아. 정확하게 왜 그러지? 와이프랑 먹었으니까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그게 15,000원이었다. 나중에 알았어.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됐지? 유연한 가격 정책이야. 알겠지?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뷔페를 갔다는 건 뭐야? 한 끼에 19만 원이거든? 저녁 뷔페가. 그러면 19만 원이니까 2명이서 한 40만 원 쓴다는 거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사이다 하나 15,000원 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리스트릭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0원 이상은 안 돼. 왜? 사이다잖아. 이해돼? 15,000원 이상은 무슨 얘기냐면 술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술값이 23,000원부터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거 플러스 과학이야. 얘네가 나름대로는 사이다 가격이 무한정 올라가 버리면 아무도 안 먹을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지만 애매한 가격에 책정한 거예요. 되니 카페로 가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1층에 카페 있다 그랬지? 카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카페에서는 일반적인 메뉴들이 다 6, 7,000원대예요. 커피가 10,000원대거든? 그래서 소프트드링크는 대부분 비싸잖아.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커피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7,000원밖에 못 받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갈 때 내가 생각한 예산이 있는 거야.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제한이라고 한 거고 그 안에서는 유연한 거잖아. 그래서 플렉시블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무제한 플렉시블이 아니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범주가 정해진 플렉시블인 거야. 뭐에 맞춰서? 컨텍스트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범주가 정해져 있는 유연한 가격 정책이 있고 문제는 뭐예요? 둘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각각의 액터들은요. 근데 얘는 뭐냐면 belonging to specific economic class. 자, 특정한 경제 클래스에 속해져 있는 이제 여전히 이제 계급 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본 거야. 왜냐면 이제 여기서 바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동에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는 중세나 약간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일부러.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을 거야. 다만 이게 애매하니까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좀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인 계급이 있을 거야. 계층이 있을 거야. 이 새끼가 돈이 많아. 저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시장이 있을 거고 돈이 적은 사람이 가는 시장이 있을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 각각의 저 행위자들은 뭘 이해하고 있어? Understand what they other sees as a necessity or a luxury. 어떤 사람이 필수품을 사는지 럭셔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잘 봐. 초록색으로. 잘 봐. aware이라는 표현 아까 쓰였잖아요. 이게 그대로 access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경제적 제약. 아까 제약은 뭐로 패러프레이징 했어? 이거 물결로 했지. 책 있어? 있지? 뭐요? 있지. 봐봐. 제약이 뭐냐면 뭐를 필수품으로 보느냐 럭셔리품으로 보느냐가 제약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 물결들이 패러프레이징된 예시 아니야? 이해돼? 더 근데 구체적으로 맞잖아. 이걸 단순히 예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왜? 필수품인지 럭셔리품인지에 대한 구분이 결국 뭐예요? 경제적인 제약인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야. 됐죠? 럭셔리품은 제약이 없죠. 무제한이야. 됐니? 근데 필수품은 제약이 존나 강해요. 알겠죠?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금이면 그나마 낫지만 금을 얘기하지 않아요. 럭셔리품에서는 귀금속 가공품이야. 무슨 얘기예요? 디자인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럭셔리품의 일반적인 정의는 디자인이 되어진 무언가예요. 그냥 금괴를 주지 않아. 우리가 금괴를 들고 럭셔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네세시티는 그런 반대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지 않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내가 이 펜을 오래 못 쓸 것 같지, 그지? 내가 지금 3개째거든. 봅시다. 쟤를 안 떨어뜨린 게 다행인 거잖아. 그잖아. 저 아이를 내가 한 번도 안 떨어뜨렸거든. 근데 얼마 전에 집에서 놓쳤는데 발로 잡았어. 뭔지 알아? 긴급해서 사람이 이거 땅에 떨어지면 우리 집 바닥은 타일 바닥이거든. 무조건 깨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발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깨졌냐면 저 끝에 플라스틱이 깨졌거든. 이게 깨졌거든. 이거 커버가.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깨져가지고 근데 되게 날카롭게 깨져가지고 여기 맨날 내가 다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부쉈어. 근데 뒤에까지 부서졌네. 뭔지 알아? 이렇게 잘 여기만 톡 잘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붙잡고 아이 이 정도 되지 하고 톡 잘랐는데 이 뒤에가 다 나갔어.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덜렁거리고 다녔거든. 내가 너무 아까워서. 나도 지금 빠졌는데 얘는 내가 3개째인데 오래 못 쓸 것 같아. 쌤 펜 돌리기를 해서 유일하게 맨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수업하다가 하니까 이 공중에서 하고 있더라고 이거를. 이해돼?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다행이에요. 내가 요거 요렇게 돌리거든. 이해돼? 요거 튕기는 게 한 세트란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가끔 하더라고. 내가 수업하다가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지? 내가 이거 몇 번 떨어뜨렸거든. 아무튼 얼마 안 남았어요 얘도. 다시. 그래서 자, 럭셔리품과 네세시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한계점 이해한다는 거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문장 전체가 다 패러프레이징이야. 문장 단위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however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in the case of electronic product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예시야. 일렉트로닉 제품 중에서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은 they are not necessary. 당연하지. necessity. 이거 상식이잖아. 그잖아. necessity가 아니에요. 럭셔리품이야. 일단 same level as other household purchase. 자, 그래서 너네가 혹시라도 막 이럴 수 있어. 내가 남자애야. 남학생이야. 게임기 무조건 필수품이지. 이럴 수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 다른 가전제품 구매에 비해서. 됐지? 얘네는 그래도 필수품은 아니잖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세탁기 없으면 못 살지만 게임기 없어도 하루는 살잖아. 물론 니넨 죽겠지만. 그지?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such as food item, 푸드 아이템과 같은 어쨌든 집안에서의 어쨌든 물건들, household 하면 이제 가정의 물건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건 좀 필수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o 그래서 the seller in Delhi's bazaar, 델리의 바자에 있는 이 판매자는요, in careful, 아주 근데 사려 깊게, not to direct ask for very low price for video game.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가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요? 얘가 럭셔리품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얘기하진 않겠죠. 맞아요? 맞아요? 난 처음 이렇게 풀었어.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이해돼? 왜? 럭셔리품이니까 낮은 가격 얘기하면 안 되지. 상식이잖아. 높은 가격이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봐봐. 좀만 더 봐봐. Because at no point will the buyer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다음 문장이 뭐예요? 너무 구매자가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야, 난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 이래서 4번이 별 생각 없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넘어갈게. 봐봐.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접근하는 것은. 아까 동그라미로 했으니까 동그라미 할까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뭐예요? 서로의 제약사항이지. 됐죠? 자, access 접근이 주어예요. 동사 establish. 뭘 설립하냐면 a price consensus. 자, 핵심이 뭐였어? 아까 전체 소재가 뭐였어? 가격이 유연하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단어로 와요? 가격 합의제가 된다. 이게 이대로 온 거예요. 됐죠? 컨센서스 하면 합의야, 얘들아. 자, 그래서 by relating 뭐와 관련해서 to each other 서로의 어쨌든 선호도와 관련해서 and limitation of belonging 그리고 소유에 있어서의 제약은 to a similar culture. 근데 봐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shared 어쩌고 있었거든. shared culture. 그거 그대로 오면 similar culture잖아. 이 문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당황했어. 내가 단어 문제를 풀면서
내가 거의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인데 끝까지 풀었을 때 답이 없으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문제 풀 때는 논리적으로 풀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뭐 논리가 틀린 거야. 내가 몇 초 전에 나를 이제 설득하러 나가야 돼. 됐지? 환장하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풀었던 게 몇 번이지? 4번이에요. 그거 4번이 답이 돼야만 해 이제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랬다. 그러니까 너네가 수능이라고 염두에 두고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별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다른 것들은 다 답의 근거가 있었는데 다 하나씩 밑줄을 쳐놨는데 지금 보면 유일하게 밑줄이 안 쳐져 있는 게 뭐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요. 됐죠? 별 생각 없이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4번 다시 보면 야, 판매자가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게 말이 돼? 높은 가격을 요구하겠지. 근데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럭셔리 품에도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가격의 한도가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귀금속은 제한이 없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봐봐. 야,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귀걸이를 사는데 대충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해돼? 이 질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범위가 있다는 거지 무제한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려면 앞으로밖에 무제한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게 하이 프라이스예요. 럭셔리 품은 하이 프라이스여야 되는데 이해돼? 이게 패러프레이징 하면 럭셔리 품은 하이 프라이스인데 됐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런데 너무 높지는 않다를 얘기한 거야. 뉘앙스상. 이해됐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으로 보면 이거 하이가 나오는 게 맞네. 4번 이렇게 푼 거예요. 됐죠? 내가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했는데 얘만 제대로 체크 못했어. 그래서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그렇지.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상식적으로 셀러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하이가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더 정확히 보자면은 럭셔리 품은 하이 가격이 중요한 거고 네세시티는 낮은 가격이 중요한 걸 거니까 아마도 럭셔리 품은 하이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패러프레이징 관계로 보니까 저게 유일하게 틈이 있었다. 이렇게 풀었어요. 됐죠?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될 걸 아마? 됐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다른 건 아주 명확한 답이 근거가 있는데 4번만 애매해요. 하면 4번이 틀린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제 예시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다시 주제를 설명해 주네요. 어디서? 여기서요. 야, 근데 우리 이런 거 얼마 전에 ABC 나왔는데 너무 어렵지 않았냐? 이게 ABC로 나오니까 단어 문제는 그럴 수 있다 쳐. 나처럼 이렇게 풀 수 있다 치는데 이걸 ABC로 푸니까 너무 어렵던데 왜? 예시가 나올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시만 나오던가. 근데 뭘로 결국 귀결됐어? 야, 어떤 문제인데 어떤 제약인데 야, 이런 제약, 파이낸셜 제약.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수품과 럭셔리품을 구분하는지 그게 결국 제약이었고 그건 결국은 어떤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냐면 마지막에 가격 합의로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지. 그럼 이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맞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BC로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 왜? 이게 주제문이라 이게 맨 위에 와야 될 것 같거든. 됐죠? 그런데 this knowledge가 뭔지 설명이 안 되니까 예시들이 한참 나오고 this type이 맞지 않아? 왜?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 여기서 얘기한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주제문이지만 한 번 더 나왔다. 이런 게 극악이었어. 우리 입장에서. 예시는 쭉 예시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ABC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니?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수능은 어려울 거고 지금 나왔던 수능에 비해 수능의 양상에서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마지막에 보는 소재를 2024학년도 수능으로 작년 게 아니라 얘로 한 거고 얘에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가야 돼. 요렇게 나오겠구나. 우리 지금까지는 ABC가 예시만 쭉 나열되다 끝나거나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로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예시 나오다가 주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나올 만한 한 가지 단어는 나올 수 있겠다.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게 뭐겠어? 그럼 therefore로 정리해버리면 얘는 빼박으로 마지막에 내겠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ABC라서 명확하게 해주려고 연결사를 그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까지만 잘 정리해놓으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